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배경색이 변경되게끔 구현을 했잖아요. 그죠? 배경색이 변경되게끔 구현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선택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CSS 선택자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죠? 자식 선택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라는 개념이 있고 인접 동생 선택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 꺽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는 띄어쓰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접동생 선택자는 플러스로 표현하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인접해 있는 뭐 형을 선택을 한다거나 인접해 있는 인접형 선택 그 다음에 뭐 부모를 선택한다거나 그죠? 또는 조상을 선택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적인 CSS 선택자로는 불가능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요 세 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한 인접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인접형과 인접동생을 선택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있어요. 선택. 그 다음에 인접동생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면 인접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iv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v가 그러면 뭐 1, 2, 3이라 했을 때 2번 입장에서 인접해 있는 형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인접형이라는 건 이전을 말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동생은 넥스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음.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프리비우스라 씁니다. 프리비우스. 왜냐면 프리비우스 뜻 자체가 뭐예요? 이전을 의미해요. 얘가 이전.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엘리먼트라고 쓴 다음에 좀 코드가 길어요. 엘리먼트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시빌링이라고 써야 됩니다. 시빌링 뜻이 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형제죠. 형제. 시빌링이라는 것 뜻 자체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엘리먼트 형제.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형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인접 동생은 뭐냐면 바로 넥스트 엘리먼트 시빌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넥스트 엘리먼트 시빌링.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써가지고 코드가 이렇게 긴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jQuery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jQuery 선택자예요. 자, 인접형 선택, 인접동생 선택 똑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프리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인접동생 넥스트 끝이에요. 자, 어때요?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결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오히려 자바스크립트보다는 jQuery가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먼저 해볼 건데 저는 클릭당한 대상의 이전형과 인접해 있는 동생, 인접해 있는 형과 동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야겠죠. 자, let 컨스트를 쓸게요. div를 쓴 다음에 document라 쓰고 get element by tag name. 자, 그 다음에 div 검색하면 되겠죠. 현재 코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반복문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for of 그냥 써볼게요. for of div const div of divs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요?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부여한다 했죠. 어떤 거? 클릭 이벤트 펑션 소가로 중가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일단 요걸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우선 확인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 메시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쓰라고요? this를 쓰라고요. this. 자, 근데 this를 쓸 건데 여기다가 this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너무 귀찮아서. 섹션에 자식인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라 쓰는데 액티브가 붙었을 때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매번 이제 스타일 쓰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애드 한 다음에 액티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액티브가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클릭하면 인접해 있는 형과 동생은 뭐예요?
색상이 칠해지고 얘는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렛이라 쓴 다음에 프리뷰 시빌링 그냥 이렇게 쓸게요. 프리뷰 시빌링. 그 다음에 디스라 쓴 다음에 뭐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코드가 너무 기니까 요거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시빌링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시빌링. 자, 이거 여기다가 소가로 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넥스트 시빌링. 아니면 프리뷰 넥스트라 써도 돼요. 이렇게 쓸게요. 더 짧게 씁시다. 넥스트.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넥스트라 쓰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제가 프리뷰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저 예전에 여기다가는 저는 리무브라 쓸 겁니다. 리무브. 왜냐면 클릭당한 대상은 제외를 해야지만 제거를 해줘야지만 얘네 둘이 붙으니까. 자, 보시면 언디파인드 나오네요.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시빌리 자, 여기 S 붙여있죠. S 붙이면 안됩니다. 단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자, 단수예요. 단수. 인접해있는 형들이 아니라 인접해 동생들이 아니라 형과 동생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자, 보이시나요? 뭐야, 또 여기서 오토 났나요? 시빌링 프리비우스 V랑 I 바꿨어요. 여기도 오타를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죠? 자, 1번 3번 나온 거 보이시나요? 2번을 기준으로 1번 3번이 나온 거고 3번을 클릭하면 2번 4번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1번 클릭하면 여기서 널 나와요. 널 나오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프리뷰한테 클래스 리스트라고 써주시고 애드 쓴 다음에 액티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넥스트도 액티브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주면 자,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양옆에 사이드는 색상이 칠해진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왜 에러 나냐면 얘는 지금 1번 선택했을 때 인접해 있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얘 클릭해서 인접해 있는 동생이 없잖아요. 이건 있지만 그죠? 인접해 있는 동생이 없죠. 인접해 있는 형은 있는데 인접해 있는 동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조건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프리뷰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쓰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first인갑에서도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일단 요게 값이 없으면 널이거든요. 그래서 뭐 널, undefined 뭐 그런 것들이 다 first 취급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프리미엄만 써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는 경우에만 넥스트라 쓰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그죠? 에러 안 나죠?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되고 얘도 똑같이 잘 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쓴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코드의 길이가 조금 길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계시면 좋아요. 혹시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알고 계시긴 해야 되는 문법이긴 한데 뭐 퍼블리셔 하실 거면 사실 몰라도 돼요. 뭐가 있냐면 옵셔널 체이닝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프리뷰 한 다음에 물음표 쓰는 게 끝이에요. 이게 옵셔널 체이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리뷰가 뭐 널이 아닌 경우에만, 그러니까 요게 값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뭐 해라? 요걸 작동해라.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물음표가 바로 뭐다? 요게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넥스트 한 다음에 물음표 딱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쓰게 되면 이게 가독성이 좋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로직이 필요하면 좀 코드가 길어질 수 있어요. 옵셔널 체이닝은 뭐예요? 훨씬 더 간결하죠. 그리고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짧게 쓸 거면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이거를 펑션 change background 이런 식으로 쓸게요. 왜냐면 얘만 주석 걸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jQuery 버전으로는 어떻게 쓸 까요? jQuery 버전은 훨씬 더 간단해져. 여기다가 달러 한 다음에 섹션에 자식인 div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펑션 소가로 중가로.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클릭당한 자기 자신을 뭐라 한다? 디스라 했죠. 근데 얘는 디스 어떻게 쓴다? let 디스.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달러 디스. 그 다음에 얘도 프리뷰라 쓸 거고요. 근데 프리뷰 EL이라 쓸게요. EL. 왜냐면 얘네 프리뷰라는 문법이 따로 있으니까. 디스 한 다음에 프리뷰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넥스트 EL. EL은 이제 엘리먼트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제가 프리뷰 EL과 그 다음에 넥스트 EL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세요? 자, 클릭하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객체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프리뷰 EL한테 add 클래스 해가지고 액티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EL한테도 add 클래스에서 EL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는 뭐 해주면 돼요? 리무브해서 얘네 액티브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자기 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뭐 물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가 짧은 것 같다 하면 자바스크립트 쓰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일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복문을 무조건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jQuery는 굳이 반복문 돌릴 필요 있다 없다? 돌릴 필요가 없이 작성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jQuery보다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보다는 jQuery를 사용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옆에 100에서 2 변경되게끔 만들어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